예,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30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트리에 대해서 할 건데요. 트리.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를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있고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보시면 뒤에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그리고 가지 끝에는 나뭇잎이 달려 있죠. 네, 뭐 이 나무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가지 끝에는 나뭇잎이 달려 있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해서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서 가는 형태가 트리입니다. 그 트리의 형태를 보면은 이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가 있어요. 루트. 맨 처음 노드고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 노드라고 그러는데 루트 노드. 브랜치 가지를 가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엣지라고 하기도 하고 브랜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 브랜치 끝에는 이제 다시 로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차일드 노드라고 합니다. 차일드 자식 노드죠. 자식 노드. 그 자식 노드 상 위에 있는 거를 페런츠라고 합니다. 페런츠.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루트 노드는 모든 노드의 항상 부모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고요. 그래서 루트 노드, 시작 노드고요. 여기 차일드 노드가 있는데 얘의 부모는 루트 노드입니다. 근데 얘도 차일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페런츠고 얘가 차일드예요. 이렇게 계속 각 노드는 다시 브랜치, 엣지를 가질 수 있고 뭐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뭐 100개를 가질 수도 있고 10,000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다가 자식이 없는 노드들, 그러니까 맨 말단에 있는 노드 있죠. 얘도 자식이 없죠. 맨 말단에 있는 노드를 뭐라고 그러면 리프라고 그럽니다. 잎이죠. 잎.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잎이 달려 있다 그랬죠. 잎 노드, 맨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노드. 그래서 보시면 처음 시작한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그러고요. 그 루트 노드에서 이제 브랜치를 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차일드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드 노드 그리고 이제 같은 등급 그러니까 같은 층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1층에 있죠. 1층에 있는 얘네들은 시블링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그러니까 얘 시블링 노드는 이렇게 나머지 3개 얘네들이 다 시블링들이죠. 형제들입니다. 같은 층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같은 층에 있죠. 2층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3층에 있는 애들 다 시블링들이에요. 그래서 루트 노드, 차일드 노드, 페런스 노드, 시블링, 리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트리입니다. 트리 구조. 구조인데 자 이거를 컴퓨터에서 어떤 때 쓰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일입니다. 디렉토리 폴더라고 그러죠. 폴더 구조예요. 폴더 구조. 그럼 폴더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있고 여기서 뭐 여러 폴더가 나오죠. 윈도우즈 폴더도 있고 뭐 프로그램 폴더도 있고 도큐먼트 폴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루트 폴더가 있죠. C 드라이브 맨 처음 시작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 자식 폴더들이 있어요. 각 폴더는 또 여러 개의 자식 폴더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각 폴더들은 또 그 안에 하위 폴더들이 계속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깊어지는 걸 바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트리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 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를 실제 만들어 보죠. 트리 구조 어떻게 만들까요? 자, 트리의 기본 단위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 깎아봤을 때 하나의 노드가 있다고 그랬죠. 노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의 형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3, 뭐 4, 아니면 어떤 value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값을 가질 수 있고 노드가 있고 노드는 자식 노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노드는 노드 안에 자식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또 역시 노드죠. 각각 노드죠. 역시 노드니까 또 자식을 또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트리입니다. 그래서 노드 구조를 봐야 되는데 노드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노드라는 스트럭터가 있고 얘 구조를 보면 우선 밸류가 있어요. 밸류 값은 뭐 아무거나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인트형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라도 어쨌든 값이 있어요. 값. 이 노드가 표현하는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들이 있죠. child라고 하죠. children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child라고 할게요. 얘는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배열로 슬라이스로 받을 겁니다. 슬라이스로 받아서 뭘 가지고 있냐? 자식 노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식 역시 노드는 역시 자기 밑에 다른 노드를 또 가리키고 있죠.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 노드가 얘를 가지고 있죠.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노드도 역시 같은 타입이니까 역시 다른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트리 노드입니다.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이 있고 자식 노드를 역시 포인터 같은 노드인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트리 노드입니다. 트리 노드가 있고 트리 노드가 있죠. 그거에 루트만 알고 있으면 루트 노드가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이 루트는 트리를 전체를 표현하고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으면 모든 트리를 다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는 다 루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루트 노드만 있으면 이 트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스트럭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이제 링크 리스트와 큐, 스택 이런 애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트리도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데이터 스트럭처 폴더에다가 파일을 더 추가해서 tree라고 tree.go라고 할게요. tree.go 그래서 패키지는 데이터 스트럭트죠. 패키지 데이터 스트럭트 그리고 그래서 타입을 정의하는데 트리 로드 타입을 정의한다고 보죠. 트리 로드 타입을 정의해서 얘는 스트럭트고요. 밸류가 있다고 했죠. 밸류 뭐 아무 형태나 인트형 밸류를 받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가 있죠. child 얘는 뭘 받았죠? 배열인데 트리 노드 포인트에 대한 배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트럭처 자식 노드로 역시 노드가 다시 자식 노드로 연결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트리라는 애가 있어요. 트리는 다른 게 아니고 루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루트 시작점만 알고 있으면 시작점은 트리 노드죠. 알고 있으면 모든 트리를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트에다가 add를 해볼게요. add 펑션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t는 트리고요. 트리 스트럭트 안에 이제 메서드를 추가하는데 add node라고 할게요. 그래서 value는 int형 하나 받아서 트리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트리가 만약에 t.루트가 이거보다 먼저 트리를 이렇게 할게요. t.루트가 1이면 루트가 없는 경우죠. 루트가 없으면 루트를 만들어야겠죠. 루트부터 루트는 트리 로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밸류 값을 초기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된 거죠. 루트가. 그리고 s라는 얘기는 루트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s는 루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루트에다 그냥 추가할게요.
루트에다가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child에다가 노드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append 하겠죠. append child에다가 추가한다.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노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트리 노드를 만들었고, 트리 노드는 다시 차일드 노드를 가지고 있고, 트리는 루트 노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저장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를 여기서 신텍스 에러가 났죠. 여기 가로를 안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pend 하면 그 결과를 다시 child에다가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됐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라는 거는 루트가 있고 시작점이 있고 시작 노드가 있어요. 루트 노드가 있고 차일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각각 노드예요. 똑같은 노드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노드예요. 그러니까 각각 또 역시 차일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또 차일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노드 스트럭처만 구성하면 모든 걸 다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모두 같은 타입이니까. 그럼 노드 스트럭처는 어떻게 구성되냐? 노드는 스트럭트인데 우선 value가 있고, value는 뭐 아무 타입이나 상관없어요. 문자열을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 노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노드 타입의 포인터의 배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과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트리의 기본 구조가 끝났습니다. 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죠. 간단한 형태입니다.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트리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요거를 잘 나중에는 자유자료로 쓰실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다음 시간에는 이 트리를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순회하는 거는 이제 각 밸류, 각 노드들을 어떻게 한 번씩 돌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한 번씩 순회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처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네 노드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처리할 것인지. 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DFS가 있고요, BFS가 있습니다. 그래서 DFS는 Depth First Search라고 하기도 하고 Traverse라고 하기도 합니다. Traverse는 이제 한번 도는 거고 Search는 찾는 거고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BFS는 브로스인가 뭐 스펠링 기억이 안 납니다. Browse First Search Traverse. 그래서 DFS는 깊이 우선 순회 검색 뭐 이렇게 말하고요. BFS는 너비 우선 검색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제 각 값들을 출력해 본다고 쳐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깊이 우선은 깊이 있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쭉 내려가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5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찍히고, 그 위에 있는 게 내가 찍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찍혀요. 뭐 자식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찍어요. 그러니까 5 찍고 6 찍고 그 다음에 얘가 뭐 7이죠. 7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찍혀요. 뭐 자식을 다 찍었으면. 그래서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얘 올라갔죠. 다시 내려가요. 얘 자식 3 찍고 여기 내려가요. 얘 자식이 있으면 자식부터 찍는 거예요. 10 찍고 다 찍었으니까 또 올라가서 그 다음 자식, 그래서 4 찍고
모두 다 찍었으면 최종적으로 나 찍고 이렇게 끝나는 게 DFS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애들부터 쭉 차례대로 찍고 올라가는 거. 왼쪽에 맨 첫 번째 자식부터 시작을 해서 맨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자식들을 한 번씩 다 찍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찍고 다 찍었으면 또 올라가서 그 다음 자식을 가서 또 그 자식이 있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깊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깊이 먼저 쭉 끝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자식을 쫙 찍고 다 찍었으면 그 위에 거 찍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깊이 우선 탐색이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말 그대로 같은 너비가 있는 애들부터 먼저 찍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제일 위죠. 1 찍고 얘네 층 다 찍는 거예요. 2, 3, 4 찍고 얘네 층 다 찍어요. 5, 6, 7, 8, 9, 10 이렇게 각 층별로 뎁스별로 찍어서 뎁스별로 너비를 같은 너비 우선으로 찍는 거를 BFS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순회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되게 빨리 끝나는데 제 강좌가 조금 길이 조절을 실패하고 있어요. 저번 강좌에 47분짜리였는데 처음에 20분대로 끊겠다고 시작했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어 가지고 좀 빨리빨리 끊고 그냥 여러 차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DFS와 BFS를 살펴보겠습니다.